혹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예, 오늘,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오늘 1시간 강의잖아요. 근데 1시간 내로 일단,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 번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Q&A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최대한 제가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최대한 내용을 조금 빠르게 진도를 빼고 그 뒷부쪽에는 이제 포드맵 식단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있는데 방표가 좀 많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은 최소한 10분, 15분만이라도 오늘은 그 좀 Q&A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언제나 제가 강의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소개해드리는 저희 홀자펠 교수님이시고요. 홀자펠 교수님은 지금 스위스에 계세요. 몇 주 전에 스위스로 가셨고, 지금 그 세계 학회 가셔야 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아마 또 스페인도 가셔야 되고 여러 곳으로 학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고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제가 프라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에서도 또 다시 상도 받으시고 거기에서도 홀자펠 교수님의 이름이 하나의 속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라는 곳 안에서 홀자펠리아 속이라는 것이 생긴 거는 정말 미생물학자로서는 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상도 또 받으신 바가 있고요. 또 저희 HM 파마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강의를 한다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과학적 기반이 홀자펠 교수님에게서 나왔고 수십 년간 독일에서 연구하시던 내용을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에서 저희 HM 파마와 함께 아메이 분들에게 그 건강을 높이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허락을 해주신 홀자펠 교수님, 제가 빼놓지 않고 소개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홀타펠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스라엘 테크니온공과 대학에서 미생물 유전학으로 연구를 하다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어 제가 참 여러 학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중반 후반부에 많은 사람들이 장내 미생물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종류의 병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많이 알아왔습니다. 특히나 뇌에 관련된 질환들, 우울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그리고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대장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병이 생기기 몇 년 전부터 장내 미생물이 먼저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다른 발병이 있는 것을 알면서부터 2010년 초부터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래, 그럼 이제 장내 미생물을 바꾸자. 장내 미생물을 바꾸면 병이 걸리기 전에 병이 걸리지 않고 넘어가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것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알게 됐고요. 하지만 그때도 이제 파가 둘로 나뉘었어요. FMT라고 하는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이라고 하는 건강한 다른 사람의 변을 이식을 하는 FMT파. 이 과학자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막내 미생물은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간에 이상이 생기면 간을 제 몸 안에서 다시 키워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간을 그대로 이식을 하듯이 장내 미생물도 내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조절을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통째로 이식을 해야 돼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과학자의 생각이었고 거기를 저희가 FMT파라고 불렀고 대부분의 회사와 연구자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소수의 과학자, 저희를 비롯한 소수의 과학자들은 아니야. 장내 미생물을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고, 저희가 개발한 피마스와 같은 시뮬레이터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고, 아주 병이 심각한 사람들은 써도 보편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개의 제품 중에서 어떤 거를 먹었을 때 가장 좋게 미생물을 바꿀 수 있는지 시뮬레이팅을 할 수 있어. 라는 과학을 했던 것이 저희와 같은 그룹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것보다 월등히 어려운 기술을 해왔고, 이 상을 받은 것들이 2010년대 초반인데, 이때 이제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해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마이랩을 출시한 거는 20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시작한 게 2008년이니까 13, 4년에 걸쳐서 개발이 되고 이 무수히 많은 상을 받은 그 제품의 최종 걸작품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다닌다든지 뭐, 이러는 것들은, 이러기보다는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위너죠. 요즘에는 훨씬 더 잘 나가시는 분들이고, 그러면은 병이 걸리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예방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훨씬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삶의 질의 하락은 60세, 70세를 넘어가면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의 삶의 질의 하락은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의 이유는 예전에는 사람의 유전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알게 된 것은 사람의 유전자는 그냥 백그라운드고 사람의 유전자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대부분의 질병을 조절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즘 과학자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쉽냐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아시죠? 80년대 말부터 해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사람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읽어드리면은 그 안에서 만병의 근원을 다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월등히 건강한 사람은 유전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암에 걸리고 유전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유전자의 숫자가 월등히 적을 거야. 건강한 사람은 유전자가 한 10만 개 정도는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연구가 끝나고 나니 완전히 충격적인 결과는 뭐냐 하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유전적 질환이 있든 대부분의 사람이 2만 4천 개 정도의 유전자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대장암에 너무나도 쉽게 걸리시는 분이든 췌장암에 걸리시는 분이든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이든 아니면 그런 병 단 하나도 걸리지 않는 건강한 분이든 유전자의 숫자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 놀라운 결과를 보고 과학자들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겪는 이 무수히 많은 질병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냐라고 봤더니 그게 장내 미생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 뮤턴트, 돌연변이가 되면서 엄청난 슈퍼파워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전부 다 유전자의 숫자가 똑같고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더 많은 기능성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방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언젠가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2만 4천 개의 동일한 유전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방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3천 개라면은 3천 개가 더, 3천 개 플러스 곱하기 수만 개의 유전자가 더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천 종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주는 유전자의 기능은 3분의 1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들마다 유전자의 개수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방 안의 미생물이 다양한 사람은 유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간 수백 년 동안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다 무시를 했어요. 아니, 히포크라테스가 뭐 500년 전 사람이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과학자들도 모든 질병이 장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히포크라테스가 맞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 뇌질환,
대사질환, 소화기계 암과 같은 대부분의 질환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요즘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겪는 대부분의 그 삶의 질의 하락은 옛날에 5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망률이 있었던 이 많은 결핵, 간염, 볼거리 홍역, 그 탄저균, 막 이런 엄청난 전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삶의 질이 하락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이런 질병은 거의 다 정복이 됐고요. 이제 삶의 질의 하락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듯이 이뮨, 면역계 질환과 뉴로 디벨롭먼털 디소로, 뇌 질환 쪽이 대부분의 삶의 질의 하락의 이유입니다. 그 이면에는 50년대는 거의 없던 질병들이 2000년대에 가면서 천식, 당뇨, 다발성경화증,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무수히 많은 면역계 질환과 자가 면역계 질환이 최근에 대부분의 삶의 질의 하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 요 내용을 제가 핵심이 되는 거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그 장과 이쪽으로 그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예요. 면역이라고 했을 때 같이 들리시나요? 대표님, 대표님.